자, 그러면 로컬 스토리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 빼고 다 꺼놓고, 자, 검색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로컬 스토리지를 검색하면 일단 세션 스토리지까지 같이 검색이 됐었잖아요. 그죠? 네,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애가 있고 세션 스토리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찾다 보면은 뭐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겠죠. 쿠키 이런 얘기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얘네 둘은요 일단 둘의 하는 기능이 똑같아요. 브라우저 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꺼내 쓰려고 하는 게 이거 두 개예요. 뭐 쿠키도 비슷해요. 근데 얘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근데 로컬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데이터를 영속은 아닌데 얘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요. 둘의 차이. 이거는 공통점, 얘는 다른 점. 로컬 스토리지는요, 내가 브라우저 상에서 이 로컬 스토리지 안에다가 저장을 했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로컬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죠. 내 로컬은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컴퓨터가 내 로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호스트로 들어오잖아요. 서버 킨 다음에. 그리고 DB도 로컬호스트로 세팅을 해놨고, 이거랑 같은 말이 127.0.0.1이었고 그죠? 로컬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저장소 같은 건데 내 컴퓨터에 저장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사용자가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이상 해당 브라우저에는 계속 남아있어, 데이터가. 근데 세션 스토리지는 얘는 이걸 시점으로 얘기를 해도 되려나? 세션 얘는 이렇게 하죠.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던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요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 그 만든 프로그램을 막 테스트도 해보고 하잖아요. 이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얘는 이제 이 브라우저는 크롬이죠. 얘로 우리 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이거는 직접 들어가면서 해보죠. 자, 들어왔어요.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요. 그럼 카운트가 하나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고 나서 제가 브라우저를 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기서 또 들어가요. 이랬을 때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는 안 지워져요. 그냥 사용자가 로컬 스토리지라는 그 영역에 접근을 해서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얘는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안 지워져요,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거는. 근데 세션 스토리지는 방금처럼 저장해놓고 껐죠. 그리고 브라우저 다시 켰어요. 그러면 날라갔어요. 이미 끄는 순간 날라가요. 그게 세션 스토리지예요. 그러니까 둘 다 데이터를 브라우저 상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하고 꺼내 쓰고 이런 거는 공통점인데, 얘네들이 기간이 좀 다릅니다. 유지되는 그 시점과 보존되는 기간이 다른데, 로컬 스토리지는 사용자가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걸 삭제를 해줘야만 지워지게 될 거고요. 세션 스토리지는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지워져요. 자동 로그인 같은 게 로컬 스토리지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로컬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을 해요.
왜냐면 얘는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끄면 사라지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만드는 기능은 세션 스토리지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페이지 브라우저 여러 개 띄워놓고 들어가면 조회수 증가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조금 귀찮겠지만 새로 고침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목적성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거고, 쿠키는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근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도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도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사용자가 일부러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지우는 방법은요, 개발자 도구에서도 지울 수 있어요. 우리 어제 봤던 어플리케이션에 로컬 스토리지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로 날려버리면 돼요. 그럼 지워져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모르겠죠. 그럴 때는 이거 여기서 사용기록 삭제 들어왔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지운다고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체 기간이어야 되고 사용기록과 쿠키, 캐시 함께 다 지워야 돼요. 그럼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일단은 간단하게, 얘는 막 엄청 깊게 들어갈 건 없어요. 우리 지금 간단하게 사용하는 정도만 익혀둘 거고,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페이지 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얘는 이름을 이렇게 지을게요. 그럼 이름 짓는 거야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 이름으로 남을 거니까 키랑 밸류를 다룰 건데 우리가 그 키를 지금 이걸로 만들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키에는 params.id 얘는 뭐 누구예요? 현재 detail.jsp를 들어올 때 입력되었던 id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id가 들어있는 애겠죠. 그럼 1번 게시글을 봤다면 얘는 1일 거고, 내가 2번 게시물로 들어왔다면 얘는 지금 현재 2일 거고, 이렇잖아요. 그거 처리해 준 거고. 얘를 활용해서 자, 조건문을 걸 겁니다. 만약에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get 아이템을 꺼내 올 거예요. 꺼내 오는데 꺼내 올 때의 키는 얘로. 자, 그럼 처음 들어온 시점에는 얘가 아무것도 못 꺼내 오겠죠. 우리가 세팅해 준 적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키로 변수 만든 거고, 이 변수, 이 키를 사용해서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셋 해준 적이 없죠. 지금 여기서 사용된 얘는 변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만든 여기서 사용된 로컬 스토리지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그냥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쓰면 된다고 했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보시죠. 리턴을 넣어줄 거고, 이렇게 넣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detail.jsp로 디테일로 요청을 받아서 detail.jsp가 실행되도록 컨트롤러가 이를 넘길 거죠. 여기서 디테일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컨트롤러에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JSP한테 이를 넘기잖아요. 얘가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 얘는 이미 컨트롤러 단에서 그 아티클 객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보여주니까 얘보다 반응이 느린 거다 라고 했었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얘가 실행이 되면 여기 값 바꿔주는 것까지 처리를 해놨으니 알아서 바뀔 거고, 어제 여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detail.jsp가 열렸어요. 로드가 돼요. 페이지가 그려집니다. 그때 이 스크립트는 실행이 된다 그랬죠. 실행이 되는데 지금 요청 보내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런 과정이 생겼죠. 그럼 코드는 위에서 아래니까 얘가 먼저겠네요, 그쵸? 일단 여기, 그래서 얘가 이 함수가 실행되려고 와서 보니까 로컬 스토리지 키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거고, 얘한테는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된대요. 그리고 이 값을 사용해서 현재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get item 이런 키 있어? 라고 꺼내오는 거 물어본 거죠. 없겠죠. 그러면 값 안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럼 get item이 데이터를 못 가져왔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남을까요? 없으니까 뭐 널 같은 게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널이래요. 널이 됐대요. 가져왔는데 없어서 널이래요. 그럼 이거 어떤 경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false,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게 키는 세팅이 됐지만 로컬 스토리지 안에 아이템이 세팅이 안 됐으니까 얘는 건너뛰겠네요. 그리고 얘를 통과돼서 내려와 봤더니 여기서 set item으로 이 해당 키로 밸류를 true로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로컬 스토리지에는 해당 키는 얘가 될 거고 밸류는 true가 될 거예요. 그래서 키랑 밸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까지 실행이 되겠죠. 얘는 뭐 리턴으로 막아버리는 게 없었으니까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럼 증가가 되겠죠. 증가된 값을 보여줄 거고,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요청이 다시 들어왔죠. JSP 다시 그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해야죠. 내려와 봤는데 키가 똑같겠네요. 게시물 아이디가 똑같으니까. 아이디가 다른 게시물을 본 게 아니라 같은 게시물 새로 고침한 거니까 아이디, 얘의 값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값은 방금 전 상황과 새로 고침한 상황이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get 아이템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얘가 true를 가져오겠네요. 우리가 밸류를 true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 키로 가져온 값이 true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이 리턴이. 근데 함수에서 리턴 만나면 뭐예요? 함수 끝이죠. 밑으로 못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증가가 안 돼요. 얘를 눈으로 한번 봅시다. 얘를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초기화를 해놓고 갈게요. 아니지, 얘까지 해도 되잖아. 이거까지. 그러면 현재 우리 게시물 3개 들어있는 거고, 리스트에다가 이걸 안 해놨구나. 이거 하나만 추가하고 가죠. 리스트에서 좀 깔끔하게 보려고. 조회수 하나 만들어주고, 또 이 밑에는 아티클에 있는 hit count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따로 지정을 안 해놨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현재 게시글 다 아예 초기화 시켜버린 거니까 당연히 000이 맞는 거고, 그죠? 이 상태에서 조정이 안 됐어. 자, 봅시다. 현재 로컬 스토리지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상세 보기를 한번 들어가요. 얘가 오르는 시점에 얘가 생겼죠. 지금 2번 게시물을 한번 봤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중간에 숫자 2 들어온 이유, 파람수점 ID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서는 따로 찍어놓은 게 없구나. 여기서 그냥 얘가 2가 나오는 이유, 파람수점 아이디는 현재 2번 게시물을 본 거니까 얘가 2일 거고, 그 2가 들어있는 애를 여기서 변수로 사용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저장이 됐어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증가가 안되죠. 얘가 안되는 이유는 여기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가져와 봤더니 얘가 true더라. 그래서 얘가 true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얘 return을 만나버려서 메서드가 끝, 함수가 끝, 밑에 있는 게 실행이 안된다. 그럼 증가가 안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가서 1번 글 한번 볼게요. 얘가 증가되는 시점에 여기 하나 또 생겼죠. 그리고 이번엔 새로 고침 말고 여기서 2번 글로 한번 가볼까요? 증가가 안되는 거죠. 1번 글과 2번 글을 봤다라는 게 여기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3번 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아이디가 3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글 3개 있는데 이제 셋 다 저장이 돼 버렸어요. 이제 이러면 제가 이 컴퓨터에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지우지 않고서는 조회수 증가를 못 시켜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어거지로 요청 예로 보내면 되니까. 여기 안에서는 스토리지 값을 검증하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이러면 증가됐겠죠. 이러고 디테일 2번 가보면 얘는 증가가 되어있죠. 이거는 애초에 조회수 증가되는 명령, 그 요청 자체를 증가로 보내버린 거니까. 이거는 노네죠 지금 현재. 얘를 지우는 법, 이거 그냥 없애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했을 때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 생기잖아요. 없으니까. 사실상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우리가 추가한 코드는 얘밖에 없어요. 이만큼. 이제 이거를 시간을 들였을 때 일진님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드렸던 내용은 좀 더 시바적인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그냥 너무 평범하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정말 쉽게 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꼬여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맞나? 이런 기능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는 이 기능? 생각보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막상 코드로 바꾸는 작업은 엄청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일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면을 나오신 적은 없지만 지금 이제 질문의 이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상위권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시는 분이라서 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이 정도 수준을 커버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우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대신에 그만 이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겠냐 물어보고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볼 거니까 이제 나중에 쿠키 같은 것도 한번 수업에서 다뤄졌을 때 쿠키를 사용하면은 또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얘도 그렇게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현재 지금 저희 거에다가 녹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 로컬 스토리지는 요정도. 얘가 뭐 하는 구성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진짜 아까 말씀 나왔던 자동 로그인 이런 거, 내가 어떤 사이트 개발 개인 프로젝트 진행할 건데 여기서 난 자동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놓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로그인 정보 같은 거 담아 놓고 그 정보 꺼내 와서 로그인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런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하는 김에 얘만 좀 같이 수정하고 넘어가죠. 아까 리스트를 보니까 사이즈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얘네 조금씩 줄이고요. 얘는 더 줄여보죠. 왜냐면 우리가 뒤에다가 만들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좀 건드려보고 테이블에 200. 이것까지만 해놨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게 번호, 날짜,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요. 우리는 사실 제목이 더 길어야 되는데 리스트가 날짜가 너무 크니까 번호를 60 5개죠. 번호, 날짜. 이거 디테일이잖아. 디테일 말고 이거 말고 리스트는 해놓은 게 없죠. 여기다가 (60) 5개니까 날짜는 100. 제목은 비워. 그러면 나머지를 나눠갖고 남은 거 얘가 다 먹을 거니까. 그리고 얘를 작성자를 한 50, 얘도 한 50. 100이 너무 작네요. 좀만 늘리죠. 140. 40이 이거밖에 안 늘었어? 너무 작은데? 200.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작성자를 조금만 키워주죠. 얘도 너무 작으니까 80. 좀만 더. 얘를 100. 이 정도면 되겠다. 세 글자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좀 더. 120.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러고 요 뒤에다가 이제 뭐 하나 또 추가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미 얘를 먼저 사이즈 조정을 좀 해놓은 거고, 이제 날짜나 번호, 작성자, 조회수 이런 애들은 얘가 지금 너비를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너비가 고정이 될 거고요. 얘는 너비를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줄어들 때 제목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크롤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맥스 위드를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민 위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얘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면 한 번쯤 찾아보세요. 그 테이블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콜 그룹이라고 하는 태그예요. 뭐 내용이 엄청 어렵거나 뭐 개념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내용을 좀 미리 소개를 드리자면, 자, 이거 만들 거예요. 이제 이 게시물을 누군가
뭐 추천 혹은 좋아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추천수 보여줄 수 있게, 리스트만이 아니라 디테일도, 모디파이는 굳이 필요한가? 모디파이는 빼죠. 디테일까지,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얘네들의 수를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자, 우리가 좋아요라는 기능과 싫어요라는 기능이 있을 때 얘를 따로따로 보여줘도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에 좋아요, 여기에 싫어요 해서 좋아요 1, 싫어요 2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의 합산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좋아요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 중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고 했으면 좋겠는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어떤 걸 써도 가능하게끔 처리하는 걸로 이제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도해 보실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만 보여줄 건지, 싫어요만 보여줄 건지, 아니면 합산으로 보여줄 건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가능하신 분은 해보세요. 끝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를 기능을 만들 건데, 얘를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게는 아직, 그러니까 내가 글에 들어가서 이걸 좋아요라고 누를 수 있게는 그런 기능은 아직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DB에 내용 추가해서 있는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까지만, 실제로 사용자한테 좋아요든 싫어요든 입력받아서 데이터 조작하는 거는 아직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밀어 넣어 놓고 얘로 보여주는 것까지만 할 건데, 이것도 방식이 다양해요. 게시글한테 아예 컬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테이블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 거예요. 저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 내용 한번 또 해볼 시간 드려볼게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얘를 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그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경험치가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 또 이런 기능을 또 구글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했는가,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 가질게요. 가졌다가 6분, 15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거 하는 시간까지 20분, 23분, 한 30분까지 해보세요.